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주 농장에 이어 연천 농장 인근 돼지 수천 마리가 살처분되고 방역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자와 함께 좀 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과 피해 상황 짚어주시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아침 연천군 백화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파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판정인데요. 연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해 농장 지훈이 신고를 한 건데 농장 관계자는 죽은 돼지가 2, 3일 전부터 사료를 잘 먹지 않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농장에서는 돼지 4,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요.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또 반경 3km 부근에는 돼지 농장 3곳이 더 있는데 13,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전염병이 발생하면 500m 반경에는 모두 살처분이 되지만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한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2,450도의 돼지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제 연천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파주 농장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처음에 파주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연천에서 발생해서 혹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파주와 연천 농장과의 거리는 한 50km 정도가 되고요. 직선 거리로 하면 30km 정도 됩니다. 뭐 적지 않은 거리긴 한데 예. 연천과 파주 농장 사이에는 그동안 뭐 돼지 등 축산 관련 부산물들이 이동하지 않았고요. 농장주나 직원들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주와 연천의 감염 연관성이 없다는 예측인데 네. 결론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예측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최초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찾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 네. 앞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북한 멧돼지의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5월에 돼지 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그 파주의 그 발생 농가 주변을 점검했을 경우에 야생 멧돼지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아니다.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멧돼지를 못 봤다고 답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멧돼지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또 환경부는 이 농장이 임진강하고 한강 하류 지점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한강을 거슬러서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한 1,000여 마리의 그 멧돼지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조사했는데 한 마리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도 멧돼지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한 15km 이상을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진강이나 이제 바다를 통해서 충분히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죽은 멧돼지가 이제 하천을 따라서 흘러와서 이 사체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찰 활동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정부와 특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농림식품부는 이제 이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죠.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김포 그리고 강원도 철원까지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점 관리 지역의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반출을 당초에는 이제 한 주만 정했는데 이거를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해서 이곳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소독력이 강한 생석회 공급량도 평소보다 4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은 경기와 강원 지역 축사에는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수의사 그리고 사료업체 이런 관계자 등의 출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또 다른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남은 음식물이죠. 이 잔반을 예. 돼지에게 급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현재 양돈 농가가 한 6,300여 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잠복기가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무엇보다 이제 우려되고 있는 것은 돼지 열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돼지들이 반출이 됐습니다. 예. 이미 인천의 한 도축장에서 136마리가 도축이 됐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했던 그 농장에서 출하된 그런 돼지고요. 또 62마리가 바로 김포에서 도축이 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알려진 거로는 연천에 있는 그 이동했던 차량이 경북 칠곡으로 갔던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발병 소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찰 활동도 굉장히 계속해야 되고요. 이렇게 운반 과정에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로 또 다른 감염 경로가 확산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 경로를 굉장히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더불어 추가할 것은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그런 감염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삼겹살은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